톨스토이 단편선 레프 톨스토이 지음 김영란 옮김 바니 출판사 바보 2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농부가 살았다. 그에게는 군인 세면과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2반 이렇게 세 아들과 벙어리인 딸 말라냐가 있었다. 군인 세면은 왕을 위해 전쟁터에 나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상인에게 장사를 배우러 도시로 떠났고 바보 2반은 누이와 함께 집에 남아 열심히 농사일을 했다. 세묘는 높은 지위와 많은 땅을 얻었고 귀족 딸과 결혼했다. 그는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넓었지만 살림살이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을 벌어오는 족족 귀족 딸인 아내가 다 써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세묘는 소장료를 받으러 소유지에 갔다. 하지만 그곳의 관리인이 하소연했다. 글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가축도 없고 농기구도 없고 말도 소도 쟁기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디서 돈이 생기든 말든 하지요. 세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부자이신데 저한텐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버지 땅의 3분의 1만 주세요. 그럼 그걸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대답했다. 너는 집에 보태준 게 있니? 왜 너한테 땅의 3분의 1을 줘야 하지? 이반과 네 누이가 화를 낼 거다. 세면이 말했다. 이반은 바보잖아요. 누이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데 걔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반 말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반이 사정을 듣고 말했다. 주시죠 뭐. 그렇게 세면은 집에서 땅의 일부를 얻어 자기 소유로 한 뒤 다시 왕에게 봉사하러 떠났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상인의 딸과 결혼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제게도 제 몫을 나눠주세요. 늙은 아버지는 타라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네 녀석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집에 있는 것은 모두 이반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거야. 이반과 네 누이를 화나게 할 수는 없다. 타라스가 말했다. 저런 바보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장가도 못 갈 텐데 바보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요? 벙어리 누이도 그렇죠. 도대체 걔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야 이반, 나한테 곡식 절반만 다오. 그리고 농기구는 안 가져갈 테니까 가축들 중에 저 회색 수말만 다오. 어차피 저런 말은 땅을 가는데 필요도 없을 테니. 이반은 웃으며 말했다. 네 형님, 말이야 또 가서 잡아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타라스도 제 몫을 가져갔다. 타라스는 곡식을 수레에 싣고 회색 수말도 끌고 갔다. 이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늙은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늙은 악마는 이반의 형제들이 싸움 한 번 없이 의좋게 재산을 나눠 가진 것이 영 못마땅했다. 그래서 꼬막마 셋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저기 삼형제가 있다. 군인 3명과 배불뚝이 타라스, 그리고 바보 이반이라는 녀석이지. 저 녀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보고 싶은데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특히 저 바보 녀석이 내 일을 다 망쳐놓았어. 그러니 너희 셋이 저 녀석들한테 달라붙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로 싸움 박질을 하도록 이간질을 시켜봐. 어때? 할 수 있겠니? 꼬마 악마들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저놈들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겁니다. 당장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만든 다음 셋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럼 녀석들도 싸우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파악한 것 같구나. 가거라. 가서 녀석들 사이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실패하면 니놈들의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꼬마 악마들은 늪으로 가서 어떻게 일을 시작할지 의논했다. 서로 쉬운 일을 맡으려고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끝낸 악마는 다른 악마를 도와주기로 했다. 꼬마 악마들은 제비뽑기로 할 일을 정한 뒤
언제 늪에서 다시 만날지도 정했다. 누가 누구를 도울지에 대해서는 그날 결정하기로 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어 꼬마 악마들이 늪에 모였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했다. 먼저 세면을 맡은 첫 번째 꼬마 악마가 말했다. 내 일은 잘 됐어. 세면은 내일 아버지를 보러 갈 거야. 두 꼬마 악마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했는데? 먼저 그 녀석한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어. 그 녀석은 왕을 찾아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겠노라 큰 소리 쳤지. 왕은 녀석을 대장으로 임명해서 인도를 치러 보냈어. 두 나라 군대가 전쟁을 하러 모인 날 밤, 나는 녀석의 군대로 숨어들어 화약을 모조리 물에 적셔 놓았어. 그리고 인도 군대 쪽으로 가서 지푸라기로 허수아비 군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지. 다음 날 세면의 군인들은 사방에서 허수아비 군인들이 몰려오자 겁을 집어먹었어. 세면이 사격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도 총도 발사되지 않았지. 세면의 군인들은 깜짝 놀라 양떼가 흩어지듯이 정신없이 달아나 버렸어. 그렇게 해서 인도 황제는 대승리를 거뒀어. 세면은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고 땅도 다 빼앗겼어. 그리고 바로 내일 처형당할 거야. 이제 그놈이 집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감옥에서 꺼내주는 일만 남았어. 내일 그 일이 끝나면 누굴 도와주면 될지 얘기해봐. 난 네 도움은 필요 없어. 일이 잘 됐거든. 타라스는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나는 먼저 그놈 뱃속에 욕심을 가득 불어넣었어. 남의 것을 보기만 하면 탐내고 무엇이든 사지 않으면 못 베기는 그런 욕심 말이야. 그래서 타라스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엄청나게 사들이느라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도 계속 사고 있어. 심지어 남의 돈을 빌리기까지 했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는데 도저히 다 갚을 수 없을 정도야. 일주일 안으로 빚을 다 갚아야 하는데 그 전에 그놈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죄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럼 녀석은 빚도 못 갚고 자기 아버지한테로 달려가겠지. 꼬마 악마 둘은 입안을 맡은 악마에게 물었다. 네가 맡은 일은 어때? 힘들어. 먼저 그놈이 배탈 나게 하려고 맥주에다가 침을 뱉어 놓았어. 그리고 밭에 가서 그놈이 일을 못하게 땅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지. 그럼 밭을 갈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웬걸 이 바보가 쟁기를 들고 와서 밭을 가는 거야. 아이고,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면서도 계속 일을 하기에 쟁기를 부러뜨려 버렸어. 그랬더니 이 바보 녀석이 글쎄 집에 가서 다른 쟁기를 가져와 새 보습을 붙들어 매더니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한 거야. 난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쟁기 윗부분을 붙잡았지만 다시 놓아야 했어. 그놈이 얼마나 힘을 꽉 주는지 날카로운 쟁기날에 내 두 손이 모두 베었지 뭐야. 그렇게 해서 밭을 거의 다 갈고 이제 한 일항만 남았어. 얘들아, 나 좀 도와줘. 그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 일이 전부 허사가 되는 거야. 이 바보가 계속 농사일을 하게 되면 두 형들도 어려움을 못 느낄 거야. 저 바보 녀석이 자기 형들을 먹여 살릴 테니까. 세면을 맡은 꼬마 악마가 다음날 도와주기로 약속한 뒤 꼬마 악마들은 헤어졌다. 이반은 밭을 한 일항만 남기고 모두 갈았다. 그리고 그걸 마저 갈기 위해 말을 타고 밭에 왔다. 배가 아파도 밭은 갈아야 하니까. 이반은 쟁기를 뒤집어 밭을 갈기 시작했다. 한참 갈고 방향을 바꿔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나무 뿌리에 걸린 듯 쟁기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악마가 쟁기의 갈라진 부분을 두 발로 딛고 서서 힘을 주고 있던 것이다.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여기에 나무 뿌리 같은 건 없었는데. 이반은 이렇게 생각하며 밭고랑에 손을 넣어 더듬다가 뭔가 물컹한 게 잡히자 휙 잡아당겼다. 나무 뿌리처럼 보이는 새까만 것이 꿈틀거렸다.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꼬마 악마였다. 에이,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이반은 꼬마 악마를 번쩍 들어 쟁기 날에 내동댕이 치려 했다. 그러자 악마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으아! 제발 날 죽이지 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이반은 머리를 긁적였다. 지금 배가 아픈데 낫게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지. 그럼 한번 해봐. 꼬마 악마는 몸을 굽혀 손톱으로 밭고랑을 여러 번 헤집더니 세 갈래로 갈라진 뿌리 하나를 캐서 이반에게 건넸다. 자, 이 세 갈래 뿌리 중 하나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다 나을 거야. 이반은 뿌리를 받아들고 셋으로 나눈 다음 그중 하나를 먹었다. 그러자 복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다시 악마가 애원했다. 이제 날 좀 놔줘.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신 안 나타날게. 그래, 신의 축복이 있길. 이반이 신이라는 말을 내뱉자마자 악마는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듯 순식간에 땅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구멍만 남았다. 이반은 남은 뿌리 두 갈래를 모자 속에 넣고 밭을 마저 갈았다. 일항의 끝에 이르러 밭갈이가 끝나자 이반은 쟁기를 뒤집어 수레에 싣고 집으로 갔다. 수레에서 말을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큰형 세면이 형수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땅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서 겨우 도망쳐 나와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고 온 것이다. 세면은 이반을 보자마자 말했다. 이 집에 살러 왔다. 새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네가 우리를 먹여 살려야겠다. 그러죠 뭐. 그렇게 하세요. 이반이 이렇게 말하며 의자에 앉으려 하자 귀족 딸인 형수는 이반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형수가 세면에게 말했다. 냄새나는 농부와 같이 식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세면이 이반에게 말했다. 우리 귀부인께서 너한테 냄새가 난다고 하니 너는 헛간에 가서 식사하면 좋겠다. 그러죠 뭐. 어차피 일을 하러 나가야 해요. 말에게 풀을 먹이러 가야 하거든요. 이반은 빵과 기다란 겉옷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세면을 맡았던 꼬마 악마는 일을 마치고 약속대로 이반을 맡은 꼬마 악마를 찾아왔다. 친구를 도와 이반을 끝장내기 위해서였다. 밭에 도착해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구멍 하나만 발견했다. 꼬마 악마는 생각했다. 이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아무래도 이 바보 녀석은 내가 해치워야겠군. 밭갈이는 이미 끝났으니 풀밭에 가서 괴롭혀야지. 꼬마 악마는 이반의 목장 풀밭을 물에 잠기게 해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반은 밤새 말에게 풀을 먹이고 새벽에 돌아와서 다시 커다란 낫을 들고 풀을 베러 풀밭으로 갔다. 이반은 낫을 휘두르며 풀을 베기 시작했다. 하지만 낫을 한 번, 두 번 휘둘러봐도 어찌된 일인지 풀은 베이지 않고 날만 무뎌져 또 날을 갈아야 했다. 이반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헛수고였다. 집에 가서 숫돌을 가져와야겠어. 가는 김에 빵도 가져와야지. 일주일이 걸려도 풀을 모두 베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꼬마 악마는 이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이 바보, 정말 못 말리겠군. 이 방법은 먹히지가 않네.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이반은 숫돌을 가져와 낫을 갈고 풀을 베었다. 악마는 풀 속에 숨어 있다가 낫의 날 끝에 매달려 날이 풀 대신 땅을 치도록 했다. 이반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결국 풀을 거의 다 뱄고 이제는 조그만 습지만 남았다. 꼬마 악마는 습지에 숨어들며 생각했다. 내 손발이 잘려나가도 네 놈이 풀을 다 베지 못하게 하겠어. 이반은 습지에 도착했다. 풀은 무성하지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잘 베이지 않았다. 이반은 약이 올라서 낫을 힘껏 휘둘렀다.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 꼬마 악마는 낫을 피해 옆으로 비키지 못하고 상황이 위급해지자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이반이 덤불을 향해 낫을 휘두르자 악마의 꼴이 절반이 잘렸다. 이반은 풀을 다 베고 누이에게 그것을 모으라 시키고 호밀밭으로 갔다. 이반이 커다란 낫을 들고 도착했을 때 꼬리가 절반 잘려나간 꼬마 악마가 먼저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탓에 낫질이 잘 되지 않았다. 이반은 집에 가서 중간 크기의 낫을 들고 와 호미를 모두 베었다. 자, 이젠 귀리를 베어야지. 이반이 이렇게 말하자 꼬마 악마는 생각했다. 그래, 호밀밭에서는 실패했지만 귀리밭에서 끝장을 내주마. 내일 아침에 보자. 다음날 아침
꼬마 악마는 귀리밭에 갔지만 웬걸 벌써 다 베어져 있었다. 입안이 밤새 다 베어버린 것이다. 꼬마 악마는 바싹 약이 올랐다. 이 바보 녀석이 내 꼬리를 벤 것도 모자라 날 가지고 노는군. 전쟁터에서도 이런 수모를 겪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이 빌어먹을 놈이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니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낫가리에 숨어들어 죄다 썩게 만들어야지. 꼬마 악마는 낫가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 호미를 썩게 하려고 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낫가리 속이 따뜻해지자 꼬마 악마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그 사이에 이반은 말을 수레에 메고 누이와 함께 호미를 실으러 갔다. 호미를 2단을 실은 후 낫가리 속에 쇠사랑을 찔러 넣었는데 하필 꼬마 악마의 엉덩이에 정통으로 꽂혔다. 이반이 쇠사랑을 들어올려 보니 꼬마 악마가 매달려 있었다. 꼬리가 잘린 살아있는 꼬마 악마가 버둥거리며 도망치려 애쓰고 있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왜 또 왔어?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친구야. 나는 네 형 세면을 맡은 악마야. 네가 그 놈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똑같이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이반이 패대기를 치려하자 꼬마 악마가 애원했다. 제발 놔줘. 그럼 2번 다시 안 나타날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응?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난 뭐든지 군인으로 만들 수 있어. 그걸로 뭘 해?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뭐든지 다 해. 노래도 부를 수 있어? 그럼. 좋아. 그럼 만들어봐. 꼬마 악마가 말했다. 호밀 단을 이렇게 들어서 꽃부분을 땅바닥에 대고 탁탁 치면서 나의 종이 명하노라. 너는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집은 전부 군인으로 변해라. 이렇게 말하면 돼. 이반은 호밀 단을 집어들고 땅바닥을 탁탁 친 다음 꼬마 악마가 일러준 대로 말했다. 그러자 정말로 호밀 단이 풀어지며 집이 전부 군인으로 변했다. 선두에는 고수와 나팔수가 있었다. 이반이 웃으며 말했다. 멋지군. 아주 좋아.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이제 나를 놔줘. 안 돼. 군인들은 오래된 집만 사용해서 만들 거야. 나달을 쓸데없이 낭비할 순 없으니까.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변하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 탈곡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군인은 전부 지프로 변해라. 나의 종이 명하노라. 다시 지프로 변해라. 이반이 그대로 말하자 군인들은 다시 원래의 지프로 돌아갔다. 꼬마 악마가 다시 애원했다. 이제 놔줘. 그러지 뭐. 이반은 쇠사랑을 수레에 기대어 세운 뒤 꼬마 악마를 쇠사랑에서 빼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신과 함께 하길. 이반이 신이란 말을 내뱉자마자 꼬마 악마는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듯 순식간에 땅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멍만 남았다. 이반이 집에 돌아와 보니 작은 형 타라스가 형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배불뚝이 타라스는 빚을 갚지 못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아버지 집에 온 것이다. 타라스는 이반을 보자 말했다. 예, 이반. 내가 장사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네가 우리 부부를 먹여 살려야겠다. 그러죠 뭐. 이반이 겉옷을 벗고 식탁에 앉자 상인의 딸인 타라스의 아내가 말했다. 바보하고 같이 식사할 수는 없어요. 땀 냄새가 고약해요. 그러자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이반, 너한테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헛간에 가서 먹어라. 그러죠 뭐. 이반은 빵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어차피 일을 하러 나가야 해요. 말에게 풀을 먹이러 가야 하거든요. 그날 밤 배불뚝이 타라스를 맡은 꼬마 악마는 일을 끝내고 약속대로 이반을 끝장내러 친구들을 찾아왔다. 밭에 도착해 친구들을 찾아 헤매지만 끝내 못 찾고 구멍 하나만 발견했다. 그리고 풀밭으로 가니 습지에 잘린 꼬리가 있었고 수확이 끝난 호밀밭에 또 다른 구멍이 있었다. 꼬마 악마는 생각했다. 아하, 친구들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친구들 대신
내가 이 바보를 해치워야겠군. 꼬마 악마는 이반을 찾아 나섰다. 이반은 밭일을 마치고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형들이 함께 살기엔 집이 비좁다며 이반에게 나무를 베어와 자기네가 살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 꼬마 악마는 숲으로 달려가서 나무까지 올라가 이반이 나무 베는 걸 방해했다. 이반은 나무가 빈터 쪽으로 쓰러지도록 밑동을 도끼로 쳤지만 나무는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쓰러지며 다른 나뭇가지들에 걸렸다. 이반은 지렛대를 만들어 나무 밑에 끼우고 나무를 힘껏 밀어 쓰러뜨렸다. 또 다른 나무를 벨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반은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세 번째 나무도 마찬가지였다. 이반은 통나무 50그루쯤 벨 생각이었는데 10그루도 채 베기 전에 벌써 날이 저물었다. 이반은 힘이 다 빠졌다. 몸에서 김이 피어올라 안개처럼 숲속으로 퍼져나갔지만 이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나무 한 그루를 더 베고 나니 등이 결렸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이반은 도끼를 나무 윗동에 찍어놓고 잠시 쉬려고 앉았다. 이반이 조용해지자 꼬마 악마는 기뻐했다. 그래, 힘이 빠져 더는 못할 거야. 나도 좀 쉬어야지. 꼬마 악마는 느긋한 기분으로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았다. 그런데 이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도끼를 빼들고 나무의 반대쪽을 내리쳤다. 나무는 우두둑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꼬마 악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격에 제때 피하지 못했고 앉아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가지 사이에 발이 끼고 말았다. 이반은 나뭇가지를 잘라내다가 살아있는 꼬마 악마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또 너야? 아, 난 아니야. 난 네 형 타라스를 맡았어. 네가 어떤 놈이든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이반은 도끼를 휘둘러 도끼 등으로 꼬마 악마를 내리치려 했다. 꼬마 악마가 애원했다. 제발 날 죽이지 마.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그래?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어 줄게. 그러지 뭐. 한번 해봐. 꼬마 악마는 돈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참나무 잎 하나를 뜯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비벼. 그럼 금화가 쏟아질 거야. 이반이 참나무 잎을 뜯어 비벼댔더니 정말로 금화가 쏟아졌다. 이거 명절에 아이들하고 놀 때 좋겠네. 꼬마 악마가 말했다. 이제 놔줘. 그러지 뭐. 이반은 지렛대로 나무를 들어올려 꼬마 악마를 빼주며 말했다. 신이 너와 함께하길. 이반이 신이라는 말을 내뱉기 무섭게 꼬마 악마는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듯 순식간에 땅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구멍만 남았다. 두 형은 새로 지은 집에서 각자 살게 되었다. 이반은 추수를 끝내고 맥주를 담가 함께 마시며 놀자고 형들을 초대했다. 그러나 형들은 이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형들은 이렇게 말했다. 농부들 잔치에는 가본 적 없어서 말이야. 이반은 농부들과 안악들을 불러 맥주를 대접하고 자기도 마셨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춤추는 사람들을 보러 밖에 나갔다. 이반은 춤을 추는 여자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축하 노래를 불러줘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걸 줄게요. 여자들은 깔깔대며 웃더니 이반에게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노래가 끝나자 여자들이 말했다. 자, 이제 약속한 걸 줘요.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가져올게요. 이반은 바구니를 메고 숲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여자들이 또 깔깔거렸다. 진짜 바보야. 여자들은 곧 이반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반이 바구니를 메고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바구니 안에는 뭔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자, 그럼 한 명씩 선물해 줄까요? 그래요. 얼른 줘요. 이반은 그 말을 한 움큼 쥐어서 여자들을 향해 던졌다. 세상에,
여자들은 금화를 주우러 우르르 달려들었다. 남자들도 달려와 서로 치고받으며 금화를 줍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깔려 죽을 뻔했다. 이반은 깔깔대며 말했다. 아이고 이 바보들아, 할머니를 밟으면 어떡해요. 더 줄 테니 진정해요. 이반은 또다시 금화를 한 움큼 던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반은 바구니에 있던 금화를 모두 뿌렸다. 사람들이 더 달라고 소리치자 이반이 말했다. 없어요. 다음에 또 줄게요. 자, 이제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해요. 여자들은 노래를 불렀다. 당신들 노래는 썩 듣기 좋은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물었다.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노래가 있어요? 있지요. 지금 당장 들려줄게요. 이반은 창고에 가서 집 한 단을 꺼내 바닥에 탁탁 친 다음 바닥에 세우고 말했다. 나의 종이 명하노라. 너는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집은 전부 군인으로 변해라. 그러자 집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군인으로 변했다. 군인들은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군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한참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이반은 군인들을 다시 창고로 데려가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창고에서 이반은 군인들을 다시 집으로 변하게 한 뒤 낫가리에 던져놓았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전해들은 큰형 세면이 이반을 찾아왔다. 말해봐. 도대체 그 군인들을 어디서 데려왔고 또 어디로 데려간 거니? 형님이 그걸 왜 알고 싶은데요? 왜라니? 군인들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왕국도 얻을 수 있다고. 이반은 깜짝 놀랐다. 형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군인이라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행히 누이랑 넉넉히 달고 해두었거든요. 이반은 형을 데리고 창고로 갔다. 자, 봐요. 내가 군인들을 만들어주면 형님은 그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야 해요. 여기서 군인들을 먹였다간 하루도 못 가서 마을 전체가 거덜날 거예요. 세면이 군인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약속하자 이반은 군인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집단 하나를 바닥에 탁탁 치자 중대 하나가 생겼고 하나를 더 치자 중대가 또 생겼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들판은 군인들로 가득 찼다. 형님, 이만하면 됐어요? 세면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이만하면 충분해. 고맙다 이반. 고맙다뇨. 혹시 더 필요하면 오세요. 또 만들어 줄게요. 지피야 잔뜩 있으니까요. 세면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갔다. 세면이 떠나자 이번엔 배불뚝이 타라스가 찾아왔다. 그도 어제 일을 전해 듣고 이반에게 부탁하러 온 것이다. 말해봐. 도대체 금화가 어디서 난 거야? 나한테 그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돈을 죄다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 이반은 깜짝 놀랐다. 형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타라스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3바구니 정도만 만들어줘. 그럴게요. 그럼 같이 숲으로 가요. 그런데 말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혼자 들고 오진 못할 테니까. 두 사람은 숲으로 갔다. 이반이 참나무 잎을 따서 비비자 금화가 수북이 쌓였다. 형님, 이 정도면 됐어요? 타라스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일단은 이 정도면 됐어. 고맙다, 이반. 뭘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또 만들어줄게요. 나뭇잎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배불뚝이 타라스는 말 등에 금화를 잔뜩 싣고 장사를 하러 떠났다. 그렇게 두 형은 떠났다. 세묘는 전쟁을, 타라스는 장사를 시작했다. 군인인 세묘는 왕국 하나를 점령했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장사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만나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세묘는 어디서 군대를 얻었는지,
타라스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털어놓았다. 군인 세면이 타라스에게 말했다. 나는 말이야. 왕국을 정복해서 잘 살고 있기는 한데 돈이 부족해. 군대를 먹여 살릴 돈 말이야.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저는 그동안 돈은 많이 모았는데 그걸 지킬 군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자 세면이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이반을 찾아가 보자. 난 그 녀석한테 군대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너한테 줄게. 너는 군대를 먹여 살릴 돈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한테 주면 되잖니. 그래서 두 형제는 이반에게 갔다. 이반의 집에 도착하자 세면이 말했다. 이반, 군인이 모자라니 좀 더 만들어 다오. 두어 단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형님한테 더 이상 군인을 만들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왜? 지난번엔 언제든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랬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들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바보 녀석아, 왜 안 만든다는 거야? 형님의 군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길가에 밭을 갈고 있는데 어느 여인네가 술에 관을 씻고 가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였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네가 그러더군요. 세면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내 남편을 죽였어요. 저는 군인들이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잖아요. 이제 절대로 군인들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반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더 이상 군인을 만들지 않았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이반에게 그 말을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요. 더 이상 그 말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왜?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잖니. 그랬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겠어요. 이 바보 녀석아, 왜 안 만든다는 거야? 형님의 금화가 미하일로브나의 암소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빼앗아 갔다는 거야? 그냥 빼앗아 갔대요. 미하일로브나에게는 암소가 한 마리 있어서 그 집 아이들은 암소에서 짠 우유를 마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애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었죠. 아니, 너희 암소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배불뚝이 타라스의 관리인이 와서 엄마한테 금화 3개를 주니까 엄마가 암소를 줘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마실 우유가 없어요. 저는 형님이 금화를 가지고 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서 암소를 빼앗다니요. 이제 절대로 금화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반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두 형은 헛수고만 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는 길에 형제는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면이 말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나한테 군대를 먹여 살릴 돈을 주면 난 너한테 군대와 왕국의 절반을 줄게. 네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야. 타라스도 동의했다. 두 형제는 서로 가진 것을 반씩 나눴고 둘 다 왕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이반은 여전히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벙어리 누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런데 하루는 이반이 기르던 늙은 개가 병이 들어 곧 죽을 것 같았다. 이반이 개가 가엾어서 벙어리 누이에게서 빵을 얻어 모자에 담은 다음 개한테 가져가 던져주었다. 그런데 마침 모자에 구멍이 나 있어서 빵과 함께 작은 뿌리 하나도 떨어졌다. 늙은 개는 빵과 함께 그 뿌리를 날름 주워 먹었다. 그러자 개는 힘차게 뛰어오르며 큰 소리로 짖고 꼬리를 흔들어댔다.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이다. 이반의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개를 낳게 했니? 이반이 대답했다. 저는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뿌리 2줄기를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이 개가 먹은 거예요. 그 무렵 공주가 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 왕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며 만일 미혼이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했다. 이반의 마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반의 부모는
이반을 불러 말했다. 이반, 너도 소식 들었지? 너한테는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뿌리가 있으니 어서 가서 공주의 병을 낫게 해줘라. 그럼 너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러죠 뭐. 이반은 곧 떠날 채비를 했다. 부모는 이반에게 제일 좋은 외출복을 입혔다. 이반이 현관문을 나섰는데 손이 뒤틀린 여자 거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당신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내 손도 좀 고쳐주시구려. 이 손으로는 혼자서 신발도 못 신어요. 그러죠 뭐. 이반은 뿌리를 꺼내 거지한테 건넸다. 거지가 뿌리를 삼키자 곧바로 병이 깨끗이 나아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다. 부모는 이반을 배웅하러 나왔다가 이반이 마지막 뿌리를 거지한테 주는 걸 보았다. 그러자 공주의 병을 고쳐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 거지는 가엾고 공주는 가엾지 않단 말이냐. 이반 역시 공주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래서 수레에 말을 메고 짚을 얹은 다음 길을 떠나려 했다. 이 바보 녀석아, 어딜 가려는 게냐? 그야 공주님 병을 고치러 가는 거죠. 아니, 뿌리도 없는데 어떻게 고치려고? 어떻게든 되겠죠. 이반은 이렇게 말한 뒤 말을 몰고 떠났다. 이반이 왕궁에 도착해서 문에 들어서자마자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반을 불러들인 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이제부터 그대는 내 사위다. 공주와 결혼하게. 이반이 대답했다. 그러죠 뭐. 이반은 공주와 결혼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반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형제가 모두 왕이 되었다. 세 형제는 각각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큰형인 세묘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는 지프로 만든 군인들과 함께 진짜 군인들을 모집했다. 세묘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10집에 한 명씩 군인을 뽑되 군인은 키가 크고 피부가 희며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이런 군인들을 많이 모아서 잘 훈련시켰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군인들을 보내서 마구 혼내주었다. 그러자 모두 세면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세면의 생활은 매우 호화로웠다. 머리에 떠오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즉시 그의 것이 되었다. 군인들을 보내기만 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아 오거나 끌고 오거나 데려왔기 때문이다. 배불뚝이 타라스의 생활 역시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는 이반에게서 얻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미천 삼아 큰 재산을 모았다. 타라스는 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렸다. 타라스는 자기 돈은 금고에 넣어두고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거두었다. 인두세, 보드카세, 혼인세, 장례세, 보도통행세, 차도통행세, 신발세, 양말세, 옷근세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세금을 만들어 거두어들였다. 원하는 것은 모두 그의 것이 되었다. 백성들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가져왔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왕궁에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했다. 바보 이반의 생활 역시 나쁘지 않았다. 장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이반은 왕의 옷을 모두 벗어 왕비에게 주며 옷장에 넣어두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일을 했다. 너무 답답해. 배만 자꾸 나오고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잠을 잘 수가 있나. 이반은 부모와 벙어리 누이를 불러와 다시 농사를 지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다. 왕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괜찮아. 왕도 먹어야 살지.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급여로 줄 돈이 없습니다. 괜찮아. 돈이 없으면 안 주면 되지. 그럼 아무도 전하를 위해 일하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 일하지 말라고 해. 그럼 각자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되겠지. 모두 거름이나 가져오라고 해. 거름은 많이 만들어 놨을 테니까. 백성들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반을 찾아왔다.
저놈이 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괜찮아. 저 사람은 돈이 필요했던 게지. 사람들은 모두 이반이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비가 이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합니다. 이반이 대답했다. 괜찮아. 왕비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바보였다. 제가 어찌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바늘 가는데 실도 따라갈 뿐이지요. 왕비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옷장 속에 넣었다. 그리고 벙어리 시누이에게 농사일을 배워 남편 일을 거들었다. 이반의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바보만 남았다. 돈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았고 착한 이웃도 먹여 살리며 살아갔다. 늙은 악마는 꼬마 악마들에게서 삼형제를 망하게 했다는 소식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꼬마 악마들은 찾지 못하고 구멍 3개를 발견했을 뿐이다. 아무래도 일이 잘못되었나 봐.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군. 늙은 악마는 삼형제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에 살던 집에 없었다. 악마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삼형제를 찾아냈다. 셋 다 건재했고 각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늙은 악마는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악마는 제일 먼저 군인 세면의 나라로 갔다. 그리고 장군으로 둔갑하고 세면을 찾아갔다. 왕께서는 진정 위대한 군인이라 들었사옵니다. 저도 군대와 전쟁에 관해서라면 아는 바가 있으니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세면은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뒤 똑똑한 인물이라 판단하고 곁에 두기로 했다. 세 장군은 세면에게 어떻게 하면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지 조언했다. 우선 더 많은 군인들을 뽑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편히 놀고 먹는 군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모조리 군대로 부르세요. 그러면 전하의 군대는 이전보다 5배는 많아질 겁니다. 둘째로 최신 총과 대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100발의 총알이 나가는 총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대포도 만들겠습니다. 이 대포는 사람이든 말이든 성벽이든 모조리 불태울 것입니다. 세묘는 새 장군의 조언대로 나라 안의 젊은이는 모두 군대에 갈 것을 명하고 새로운 공장을 세워 최신 총과 대포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러 떠났다. 세묘는 적군이 나타나자마자 군사들에게 총과 대포를 마구 쏘아대라고 명령했다. 단숨에 적을 물리치고 적군의 절반을 불태워버렸다. 이웃나라 왕은 겁에 질려 황복하고 자기 나라를 바쳤다. 세묘는 크게 기뻐했다. 이제 인도를 정복해야지. 그런데 인도 왕은 세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의 전략을 완전히 파악하고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계략까지 덧붙였다. 인도 왕은 청년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까지 모두 군인으로 뽑았기 때문에 군인의 수가 세면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다. 또 세면의 총과 대포 만드는 법을 훔쳐내어 똑같이 만들고 공중에서 터지는 폭탄까지 개발했다. 세면은 인도 왕과 전쟁을 시작하며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리한 낫도 평생 잘 드는 것은 아닌 법. 인도 왕은 세면의 군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한편 여군들을 공중에 띄워 적군의 머리 위로 폭탄을 퍼붓게 했다. 여군들은 마치 바퀴벌레에 약을 뿌리듯 세면의 군사들에게 폭탄을 퍼부어댔다. 세면의 군대는 모두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마침내 세면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 인도 왕은 세면의 나라를 차지했고 세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세면을 해치운 늙은 악마는 이번에는 타라스를 찾아갔다. 악마는 상인으로 둔갑하고 타라스의 나라에 살면서 커다란 상점을 운영했고 돈을 물쓰듯 써댔다. 이 상인은
모든 물건을 비싼 값에 사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나날이 두둑해져 그동안 밀린 세금을 다 내고 어떤 세금이든 기한 내에 낼 수 있었다. 타라스 왕은 크게 기뻐했다. 거참 고마운 상인이군. 덕분에 내 돈도 많아지고 형편도 훨씬 나아지겠군. 그리하여 타라스 왕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먼저 새 궁전부터 짓기 시작했다. 타라스는 백성들에게 목재며 돌을 옮기는 일을 하러 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많은 액수의 품삯을 내걸었다. 타라스 왕은 예전처럼 백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몰려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달리 목재며 돌은 모두 그 상인의 집으로 옮겨지고 있었고 일꾼들도 모조리 그 집으로 갔다. 타라스 왕은 품삯을 더 올렸지만 상인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했다. 타라스 왕은 돈이 많았지만 상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왕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새 궁전은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타라스 왕은 정원을 새로 만들 계획도 세웠다. 가을이 되자 타라스 왕은 백성들에게 정원을 만들러 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백성들은 모두 상인의 집으로 연못을 파러 갔기 때문이다. 겨울이 왔다. 타라스 왕은 새 모피 외투를 만들기로 하고 검은 담비 가죽을 사러 관리를 보냈다. 그런데 그 관리는 빈손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담비 가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 팔렸어요. 그 상인이 담비 가죽을 비싼 값에 모조리 사들여 양탄자를 만들었답니다. 타라스 왕은 종말을 사고 싶었다. 그래서 관리를 보냈더니 빈손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상인이 종말을 모두 사들여 지금 그의 연못을 채울 물을 나르게 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왕의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았다. 백성들은 모두 상인의 일을 해주고 왕에게는 상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낼 뿐이었다. 왕은 돈이 남아돌아 보관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지만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왕도 이젠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당장 살아갈 방도를 궁리해야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모든 것이 궁색해졌다. 요리사도 마부도 하인도 모두 상인한테 가버렸다. 어느새 먹을 것까지도 부족해졌다. 시장으로 식료품을 사러 관리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그 상인이 모두 사버렸기 때문이다. 왕은 그저 세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상인을 나라 밖으로 추방해버렸다. 하지만 상인은 국경에 버티고 앉아서 같은 짓을 계속했다. 상인의 돈을 쫓아 모든 것이 왕에게서 상인에게로 옮겨갔다. 왕의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며칠씩 먹지도 못하고 상인이 왕비를 사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타라스 왕은 몸져 누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어느 날 세면이 타라스를 찾아왔다. 날 좀 도와다오. 인도 왕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갈 곳이 없어. 하지만 배불뚝이 타라스 역시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형님, 저도 벌써 이틀이나 굶었어요. 세면과 타라스를 망하게 만든 늙은 악마는 이번엔 이반을 찾아갔다. 장군으로 둔갑한 악마는 이반에게 군대를 만들라고 권했다. 왕에게 군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백성들 가운데서 군인을 뽑아 훌륭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했다. 그러지 뭐. 군인들을 뽑아서 노래를 멋지게 부르도록 가르쳐봐. 난 노래를 좋아하니까. 늙은 악마는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군인을 뽑기 시작했다. 그는 군대에 들어오면 누구에게나 보드카 2병과 빨간 모자를 주겠다고 했다. 바보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술은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있어요. 술 정도야 우리가 직접 담가 먹으니까요. 모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이 만들어줘요. 화려한 무늬가 있는 모자도 술 달린 모자도 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늙은 악마는 다시 이반을 찾아갔다.
이 나라 바보들은 아무도 자진해서 군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강제로 끌고 와야겠습니다. 그러지 뭐. 그럼 강제로 끌고 오시오. 늙은 악마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 나라 백성들은 모두 군대에 지원해야 하며 이를 거역하면 이반왕께서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바보들은 장군을 찾아와 말했다. 우리가 군인이 되지 않으면 왕께서 사형에 처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군인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은 안 했어요. 군인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그 말을 듣자 바보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그럼 우린 군대에 안 갈래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집에서 죽는 게 나으니까요. 늙은 악마가 말했다. 니놈들은 모두 멍청해. 이 바보들아. 군인이 된다고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군인이 되지 않으면 이반왕이 반드시 사형시킬 거란 말이야. 바보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반을 찾아가 물었다. 장군께서 저희한테 모두 군대에 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에 가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군대에 안 가면 왕께서 저희를 반드시 사형시킨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반은 호탕하게 웃었다. 어떻게 나 혼자 너희를 모두 사형시킬 수 있겠어?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너희가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렇다면 저희는 군대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뭐. 군대에 가지 마. 바보들은 장군을 찾아가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늙은 악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타락한 왕을 찾아가 비위를 맞추며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전쟁을 일으켜 이반 왕의 나라를 차지하세요. 그 나라에는 돈은 없지만 곡식이며 가축, 그 밖에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요. 타락한 왕은 전쟁을 치르기로 했다. 먼저 군인을 대규모로 모으고 총과 대포를 갖춘 다음 국경을 넘어 이반의 나라로 쳐들어갔다. 사람들이 이반에게 달려와 말했다. 타락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반이 말했다. 그러라지 뭐. 오라고 해. 타락한 왕은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은 다음 척후병을 보내 이반 군대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그런데 척후병이 아무리 둘러봐도 군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군대가 있다는 소문조차 들을 수 없었다. 싸우려 해도 상대가 없었다. 타락한 왕은 군대를 보내 마을을 점령하게 했다. 군인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서자 바보들이 남녀할 것 없이 모두 몰려나와 군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군인들은 바보에게서 곡식과 가축을 빼앗았다. 바보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모두 내주었다. 군인들은 다른 마을로 가봤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어디를 가든 상황은 같았다. 바보들은 모든 걸 순순히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살자고 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모양인데 여기에 와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타락한 왕의 군사들은 계속 진군했지만 이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해서 자기도 먹고 남도 먹이며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적군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같이 살자고 권했다.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져 타락한 왕을 찾아가 하소연했다. 여기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타락한 왕은 화가 나서 군인들에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마을을 마구 때려부수고 집과 곡식을 불태우라고 가축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 군인들은 겁이 나서 왕의 명령을 따랐다. 집과 곡식을 불태웠고 가축을 모두 죽였다. 그래도 바보들은 저항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할아버지들이 울자 할머니들도 울었고 아이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모든 걸 못 쓰게 만드는 거요? 필요하면 그냥 가져갈 것이지. 군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혐오스러워졌다. 그래서 약탈을 멈추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게 타락한 왕의 군대는 스스로 무너졌다. 군대로는 이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늙은 악마는 떠났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점잖은 신사로 둔갑하고 다시 이반의 나라에 나타났다. 배불뚝이 타라스에게 한 것처럼 이반도 돈으로 파멸시킬 작정이었다. 신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겠소. 이 나라에 집도 지어주고 공장도 세워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살아요. 다음 날 아침 신사는 금화가 가득 담긴 커다란 자루와 종이 한 장을 들고 광장에 나타났다. 여러분은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겠소. 이 종이에 그려진 대로 내 집을 지으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은 일만 하면 됩니다. 품삯은 금화로 주겠소. 신사는 사람들에게 금화를 보여주었다. 바보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돈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필요한 물건은 모두 물물 교환을 하고 일도 품앗이로 서로 도왔기 때문이다. 바보들은 금화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정말 멋지군. 사람들은 금화를 얻기 위해 신사에게 물건을 갖다주고 일도 해주었다. 늙은 악마가 타라스를 끝장낼 때 그랬듯이 금화를 풀자 사람들은 금화를 얻으려고 온갖 물건을 들고 왔고 온갖 일을 해주었다. 늙은 악마는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그래, 일이 잘 되어가는군. 이젠 이 바보 녀석도 끝장을 내야지. 타라스처럼 이놈도 쫄딱 망하게 할 테다. 그런데 바보들은 금화를 얻는 족족 나눠주는 바람에 안악들은 금화로 목걸이를 만들고 다녔고 처녀들은 금화로 머리 장식을 했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금화를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금화를 갖게 되자 아무도 더 이상 신사의 일을 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신사의 저택은 아직 절반도 지어지지 않았고 곡식이나 가축도 아직 1년치 분량도 확보되지 않았다. 신사는 일하러 오거나 곡식이나 가축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금화를 더 많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신사의 집에 일하러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가끔 금화와 바꾸려고 달걀을 들고 오는 아이들 말고는 아무도 신사의 집을 찾지 않다 보니 당장 먹을 식량마저 떨어졌다. 굶주린 신사는 먹을 것을 사려고 온 마을을 헤맸다. 어느 집에 들어가 금화를 내밀며 암탉 한 마리를 달라고 하자 안주인은 거절했다. 금화는 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혼자 사는 가난한 농부 안악의 집에 가서 청어 한 마리만 팔라며 금화를 내밀었다. 신사 양반, 나는 금화가 필요 없어요. 그걸 갖고 놀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도 기념으로 금화 3개를 모아놨지요. 신사는 농부의 집에 들어가 빵을 팔라며 금화를 내놓았다. 농부는 금화를 받지 않고 말했다. 금화는 필요 없소. 잠깐만 기다려요. 집사람한테 빵을 좀 달라오라고 하겠소. 신의 이름으로. 악마는 침을 퇴퇴 뱉으며 농부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악마에게는 칼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악마는 빵 한 조각도 얻지 못했다. 어디를 가든 아무도 그 말을 받고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다른 걸 가져와요. 아니면 일을 하던가. 그것도 싫으면 신의 이름으로 그냥 받아요. 하지만 악마는 금화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신의 이름으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늙은 악마는 화가 치밀었다. 아니, 금화를 준다는데 왜 싫다는 거요? 금화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누구든 부릴 수 있는데. 바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우린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엔 돈 쓸 일도 없고 내야 할 세금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돈이 필요가 있겠어요? 악마는 쫄쫄 굶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이야기는
바보 이반에게도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반을 찾아가 물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잖은 신사가 나타났는데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옷도 말끔하게 차려입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일하기를 싫어하고 신의 이름으로 부탁하지도 않아요. 그저 사람들한테 금화만 뿌려대요. 처음에 우리한테 금화가 없을 때는 그 신사한테 뭐든 갖다 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러다 굶어 죽겠어요. 이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다. 그래? 그럼 신사한테 먹을 걸 줘. 양치기처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게 내버려두고. 늙은 악마는 어쩔 수 없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다가 이반의 왕궁까지 오게 되었다. 늙은 악마가 식사를 하러 왔을 때 이반의 벙어리 누이 동생 말라냐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게으름뱅이들은 말라냐를 자주 속이곤 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식사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와서 음식을 먹어치우곤 했다. 그래서 말라냐는 사람의 손을 보고 게으름뱅이인지 구분하게 되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식탁에 앉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고 남은 음식을 주었다. 늙은 악마가 식탁에 앉자 말라냐는 악마의 손을 덥석 잡고 손바닥을 보았다. 악마의 손은 굳은 살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우며 손톱마저 길었다. 말라냐는 악마를 향해 고함을 꽥 지르더니 그를 식탁에서 쫓아냈다. 이반의 아내가 악마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신사 양반. 우리 시누이는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식탁에 못 앉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요. 사람들이 식사를 끝내면 남은 음식을 갖다 드릴게요. 늙은 악마는 왕궁에서 자신을 돼지처럼 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반에게 말했다. 이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두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엉터리 규칙이 있습니다. 바보들의 모자라는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니 그렇게 어리석지. 사람이 손으로만 일을 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반이 대답했다. 글쎄, 우리 같은 바보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소? 우리는 그저 두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고 있죠. 당신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머리를 써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머리로 일하는 게 두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반이 놀라서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군. 늙은 악마가 말했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당신들은 내 손에 굳은 살이 없다고 먹을 걸 안 주는데 머리로 일하는 게 100배는 더 힘들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어떤 때는 머리가 깨질 만큼 힘들다고요. 이반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말했다. 이봐요. 그럼 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요? 머리가 깨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차라리 두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는 게 더 쉽지 않겠소? 당신들이 딱 해서 그래요. 만일 내가 머리를 써서 일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평생 바보로 살 거요. 그런데 난 머리를 써서 일해왔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얼른 가르쳐 줘요. 손이 아프면 머리로 일하면 되겠군. 악마는 머리를 써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이반은 점잖은 신사분이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온 나라에 알렸다. 머리로 일을 하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모두 와서 배우라고 했다. 이반의 나라에는 높은 전망대가 있었다. 전망대에 똑바로 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꼭대기에 뾰족한 탑이 있었다. 이반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신사를 전망대로 데려갔다. 신사는 전망대 꼭대기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바보들은 신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왔다. 모두들 신사가 손을 쓰지 않고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늙은 악마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지 말로만 떠들 뿐이었다. 바보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한참을 그 신사만 바라보다가
각자 일을 하러 뿔뿔이 흩어졌다. 늙은 악마는 전망대 위에 하루 종일 서 있었다. 다음 날도 여전히 그곳에 서서 연설을 계속했다. 배가 고팠지만 바보들은 전망대 위로 빵을 가져다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신사가 손보다 머리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 빵쯤이야 머리로 금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악마는 전망대에 서서 연설을 계속했다. 사람들은 다가와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또 흩어졌다. 이반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래, 그 신사 양반이 드디어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입으로만 떠들고만 있습니다. 늙은 악마는 또 하루를 전망대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너무 굶주려서 몸이 쇠약해진 탓에 비틀거리다가 그만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어느 바보가 이반의 아내에게 알렸고 그녀는 밭을 갈던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다. 얼른 가보세요. 그 신사가 드디어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대요.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래? 이반은 말을 타고 전망대로 달려갔다. 그때 늙은 악마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휘청거리며 계속해서 기둥의 머리를 부딪히고 있었다. 이반이 전망대에 도착한 순간 악마는 발을 헛디뎌 앞으로 꼬꾸라졌고 계단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굴러떨어졌다. 그걸 보고 이반이 말했다. 머리가 깨질 수도 있다더니 신사 양반 말이 사실이었군. 이건 굳은 살이 박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 저렇게 일하다가는 혹부리 영감이 되겠어. 늙은 악마는 계단 맨 아랫단까지 굴러떨어져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었다. 이반은 그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살펴보려고 다가갔다. 그 순간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늙은 악마가 그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구멍 하나가 남았다. 이반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이런 고약한 게 있나? 또 악마였네. 아마 전에 본 그놈들의 애비일 거야. 대단한 놈이군. 이반은 지금도 살아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의 나라로 몰려들고 있다. 형들도 이반을 찾아왔는데 이반은 그들도 먹여 살렸다. 누구든 와서 우릴 좀 먹여 살려주세요 하면 이반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뭐. 이 나라에서 살도록 해. 여기에는 뭐든 있으니까. 다만 이반의 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지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어야 한다.